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바로 로마 공화국의 역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스스로 왕을 몰아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황제를 세우게 되거든요. 이 엄청난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로마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에서 시작돼요. 당시 주변 모든 나라에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왕을 몰아내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도전을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없는 나라, 공화정이죠. 공화정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왕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모두가 왕한테 복종하던 시대에 나라의 주인은 바로 시민이다 라는 이 생각. 이거야말로 진짜 혁명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 왕 없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날의 국회 같은 원로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 같은 집정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독재를 막으려고 집정관은 임기가 딱 1년이었고 반드시 2명을 뽑아서 서로를 견제하게 했어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 위대한 공화정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부터 모두에게 평등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모든 권력을 독점한 귀족,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평민.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불공평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건 대부분 평민들이었는데 나라의 중요한 결정은 귀족들이 다 해버렸으니까요. 평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결국 이겨냅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단계적으로 권리를 쟁취해 나가거든요. 먼저 평민들을 지켜줄 대표, 호민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제멋대로 법을 해석하는 걸 막기 위해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도 제정되죠. 그리고 마침내 평민들만의 회의였던 평민회에서 만든 법이 로마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막강한 권한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호민관이 가진 궁극의 필살기, 바로 이겁니다. 베토! 베토! 이게 라틴어로 나는 반대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호민관은 이 딱 한마디로 원로원이나 집정관이 내린 어떤 결정이든 그냥 막아버릴 수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이었죠. 자, 이제 내부 갈등을 끝내고 하나로 단단하게 뭉친 로마는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주인이 되기 위해 당시 최강의 해상 제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죠. 무려 120년 동안 이어진 포에니 전쟁은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이었어요.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장군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로마를 공격했죠. 하지만 로마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르타고의 심장부인 본토를 공격하는 대담한 역공으로 마침내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로 로마는 명실상부 지중해 세계의 절대 강자가 됩니다. 지중해는 이제 로마의 호수가 된 거죠. 로마 공화국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눈부신 승리였죠. 하지만 바로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마 공화국을 떠받치던 기둥, 바로 자영농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들이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귀족 같은 유력자들이 전쟁으로 얻은 넓은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리고는 정복지에서 데려온 값싼 노예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농장을 운영했죠. 여기서 엄청나게 싼 곡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오랜 전쟁 끝에 겨우 집으로 돌아온 평민 농부들은 도저히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땅을 헐값에 팔고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공화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이 비극적인 흐름을 어떻게든 되돌려보려고 했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람들,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신분상으로는 평민의 대표인 호민관이었지만 사실은 로마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형제가 무너져가는 자영농들을 살리겠다면서 개혁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빼든 겁니다.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이 외침은 당시 로마 시민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영웅들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죠.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던 귀족들은 이 개혁을 폭력으로 막아섰고 두 형제는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요. 이 사건으로 로마에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로마는 피해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평화적인 해결책이 사라진 로마는 이제 끔찍한 내전의 시대로 빠져들어요. 심지어 검투사였던 스파르타쿠스가 이끈 거대한 노예 반란까지 일어나는 등 로마 사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화국의 마지막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이제 권력은 법이 아니라 개인 군대를 가진 강력한 장군들에게 넘어갔죠. 카이사르 같은 영웅들이 나타나 서로 권력을 다퉜고 이 길고 긴 내전 끝에 최후의 승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면서 공화정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자,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을 쫓아냈던 공화국이 왜 다시 황제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지중해를 정복했던 그 가장 위대한 성공 속에 이미 실패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엄청난 성공이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화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빛과 그림자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